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무시하고 몰래 영업하던 업소들이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소방대원까지 잇따라 확진되자 충청북도 산하 모든 공무원들에게 타시도 이동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괴산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의 2022년 개최가 확정됐습니다. 정부가 국제 행사로 공식 승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강화된 방역 수칙에 따라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을 제한하고 있죠.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나 벌금, 고발까지 당할 수 있지만 쉽게 들키지 않을 거란 생각에 버젓이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이지연 기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영업이 금지된 한 유흥주점. 탁자 위에 미처 치우지 못한 술병과 유리잔이 놓여 있습니다. 주방에서는 온기가 남아있는 안주도 발견됩니다. 지난 16일 간판불이 꺼진 주점 안에서 포착된 모습입니다. 진짜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아무도 없었고요. 노래방 기계하고 이제 히터가 틀어져 있는 상태에 있고 금방 술을 먹은 듯한. 가게 안에 있던 사람들은 밖을 비추는 CCTV를 보고 도망간 것으로 추정되는데 야간 점검 중이던 단속반이 종업원이 드나든 정황을 발견해 지자체는 업주를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한 커피숍은 민원인 신고로 행정 조치를 받았습니다. 배달이나 포장이 아닌 금지된 매장 영업을 했다는 내용이 접수된 겁니다. 업주는 물론 음료를 마신 손님들도 과태료 대상이 됐습니다. 식당과 카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역 수칙을 위반했을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 같은 경우에도 10만 원의 과태료가 이제 횟수 상관없이 부과되기 때문에요. 조심하셨습니다. 충북에서 지금까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겨 적발된 경우는 2,200여 건. 이 가운데 고발된 건만 30건이 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최근 하루에 7건이 무더기로 나오는 등 크게 늘었습니다. 밤낮 없는 합동 단속과 코로나19 전용 민원 접수창까지. 늘어난 보는 눈 때문에 잠깐이라 괜찮겠지 하고 생각했다면 오산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충청북도 산하 모든 공무원들에게 타 지역 이동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119 현장 출동 대원들까지 잇따라 확진되면서 공직사회 방역이 뚫리자 특단의 조치를 내놨습니다. 신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회 모임에 참석했다 확진된 소방관 2명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청주 동부와 옥천 소방서 소속 소방관 2명을 하루 만에 직위 해제했습니다. 이들은 종교 모임과 식사 자리를 금지한 공직사회 특별 지침을 어기고 지난 20일과 27일 5명 이상이 모인 대전 지역 교회에 갔다 확진됐습니다. 두 소방서 전수검사 과정에서 옥천 소방서 대원 2명이 추가로 확진됐는데 앞서 확진된 대원과 마스크도 끼지 않고 탁구를 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실내 체육 시설에 있어서도 방역 지침을 준수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인원도 최소화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격한 운동 같은 경우는 당분간 자제토록 이렇게 좀 정관서에 시달을 한 상태입니다. 이들의 확진으로 청주 동부와 옥천 소방서 근무자 400여 명이 진단 검사를 받았고 대원 42명이 자가격리돼 2교대 비상근무로 전환됐습니다. 충청북도가 특단의 조치로 공무원들의 타 지역 이동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꼭 가야 하면 사전에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문회와 동호회, 친목회, 종교 모임 등 모든 사적 모임 참여도 금지했고 마스크 착용도 다시 한번 의무화했습니다. 공무원을 매개로 해서 확산이 되는 그런 것은 최대한 차단을 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강력히 이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이동금지 특별조치를 위반했다 확진되면 더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매일 1,000명을 넘나드는 확진자 증가세에 공직사회를 향한 방역수칙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 철새도래지 야생조류에서 잇따라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충주시 봉방동 달전에서 배사한 큰 논이에서 H5 항원이 검출돼 고병원성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또 반경 10km 이내를 예찰 지역으로 지정하고 양계농가 10곳에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지난 14일에는 청주 옥산면 미호천에서, 23일에는 옥천군 동이면 금강에서도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지난 2015년 성공 개최로 평가받는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가 정부 승인을 받아 국제 행사로 지정됐습니다. 7년 만인 2022년에 다시 열리는데 코로나 시대 유기농의 가치를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허지 기자입니다. 예상보다 40만 명 더 많은 108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며 유기농의 가치를 입증한 2015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 정부가 공식 지정한 국제 행사로 오는 2022년 7년 만에 다시 개최됩니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경제성과 사업비 과다를 이유로 타당성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행사비 축소와 비대면 행사 준비로 차별화했다고 보고 국제 행사 개최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190억 원에서 128억 원으로 축소됐지만 행사비의 40%인 38억 4천만 원을 국비로 지원받게 됐습니다. 이번 엑스포는 코로나엔 유기농이 답이란 해법으로 전 세계에 접근할 예정. K푸드를 전시할 식품관과 함께 의료와 의료, 자재, 반려동물 케어 등 구체적인 유기농 산업에 보다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또 치유관이 신설되는 등 언택트 시대에 맞춰 비대면 온라인 전시도 함께 진행됩니다. 국가와 인류에게 코로나엔 유기농이 답이다라는 이런 중요한 해법을 제시하고 전 세계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K-오가닉의 확산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유료 관람객 72만 명 유치와 419개의 관련 업체 참여를 목표로 전 세계 유기농 중심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저희 충청북도는 유기농 산업이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기농 엑스포의 성공 개최 준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7년 만에 다시 찾아오는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는 오는 2022년 9월 30일부터 17일간 괴산 유기농 엑스포 공원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허재입니다. 제천과 단양을 거치는 청량리 안동간 중앙선 KTX 열차가 다음 달 5일부터 운행을 시작합니다. 청량리역에서 제천 단양까지 소요 시간은 평균 1시간 8분에서 1시간 30분가량으로 하루 운행 횟수는 상행과 하행 합쳐 주중에는 14회, 주말에는 16회입니다. 코레일은 오늘부터 전국 역 창구와 한국철도 홈페이지,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서 판매를 시작합니다. 괴산군 문광면과 청천면을 잇는 굴티제 터널이 공사 시작 4년 9개월 만인 오늘 개통합니다. 공사비 282억여 원이 투입된 굴티제 터널은 길이 585m, 2차로 규모로 도내 주요 도로를 잇는 국도 19호선에 있습니다. 괴산군은 급커브 선형 개선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줄고 산막이액길, 문광저수지 등 주요 관광지와 접근성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북 지역 4년제 대학의 평균 등록금이 600만 원을 넘었습니다. 대학알림이 공시자료에 따르면 충북도 내 13개 4년제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621만 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63만 원이 많았습니다. 건국대와 청주대 등 사립 6곳은 700만 원대였고 청주교육대와 충북대 등 국립대는 300에서 400만 원대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청주지검은 태국에서 마약을 밀수해 국내에 유통시킨 태국인 마약 조직 3개를 적발해 27명을 검거하고 11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17,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 510g과 19억 원 상당의 합성마약 3,400정 등을 압수했습니다. 이들은 보은과 음성 등 산업단지에서 일하면서 태국에서 마약류를 미수해 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충주 휴게소에 수소 충전소가 들어섭니다. 충주 이종배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와 하이넷이 국비 등 30억 원을 들여 충주 휴게소의 수소 충전소를 구축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구축 지원비를 포함해 부지를 제공하고 운영비를 보조하며 하이넷은 12개월 내에 충전소를 구축해 15년간 운영하게 됩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내년부터 수소안전 분야 확대를 위해 기존 수소안전센터를 수소안전기술원으로 확대합니다. 기존 2개 팀에서 5부 체제로 세분화하고 전담 인력도 80여 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소용품과 상용 차량 안전성 확보에 필수인 수소용품 시험소와 수소버스 부품 시험평가 지원센터, 국민교육장인 수소안전체험교육관 설립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청주서원 이장섭 의원이 석탄 발전기가 생산하는 연간 발전량을 제한하는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장섭 의원은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지만 석탄 발전량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법 개정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발전량을 제한받는 전기사업자에 대해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충주시가 다음 달 조직 개편에서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감염병 관리과를 신설했습니다.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보건소에서 감염병을 관리하는 감염병 관리팀을 과로 격상해 정원을 늘렸습니다. 충주시는 이번 조직 개편에서 전통무예 진흥팀, 미래농업팀을 신설했으며 산림녹지과를 분리해 산림정책과 푸른도시과를 신설하는 등 2개과 7개 팀을 새로 만들고 공무원 20명을 증원했습니다. 청주시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 색깔이 내일부터 노란색으로 변경됩니다. 청주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상하면서 노란색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란색 종량제 봉투는 인상된 가격에 판매되지만 기존 분홍색 봉투는 인상 전 가격으로 판매해야 합니다. 가격은 20리터가 현재 370원에서 600원으로 가연성 마대 40리터는 1,600원에서 3,500원으로 오릅니다. 진천군이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여성 친화도시로 지정됐습니다. 진천군은 지난해 여성 친화도시 조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내년부터 5년 동안 644억 원을 들여 31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여성 일자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경력 단절 여성 소모임 활동비 지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환경 구축, 여성 1인 가구 밀집 지역 침입 감지 센서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증평군이 한국자원재활용협회가 주관하는 재활용 실적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증평군은 매주 금요일을 재활용품 수집의 날로 지정했고 종이팩이나 폐전지를 가져오면 화장지로 교환해줘 작년보다 8배나 많은 양을 수집했으며 영농 폐기물 수거 실적도 10% 올렸습니다. 또 원룸 지역에 재활용 분리수거대 12개를 설치 지원했고 아이스팩 전용 수거함 80개를 공동주택과 공공청사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괴산군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 국민에게 마스크를 20장씩 추가로 배부합니다. 읍면 직원의 확인에 따라 마을 이장을 통해 각 주민에게 배부되며 1인당 20장씩 모두 76만 장이 준비됐습니다. 괴산군은 이전에도 4차례에 걸쳐 63만 장을 배부해 왔습니다. 충청권 리포트입니다. 올해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뛸 정도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세종시에 인구 17,000명의 작은 신도시급 주거단지가 조성될 전망입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5-2 생활권의 구체적인 밑그림이 나왔는데요.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 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특화한 여가와 치유의 주거단지로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대전 이승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 세종청사에서 북동쪽으로 6km가량 떨어진 세종시 연동면 다솜리 일대, 약 179만 제곱미터 면적의 세종시 5-2 생활권입니다. 세종시 5-2 생활권에는 약 17,000명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 7,400여 가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5-2 생활권 개발의 핵심은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의료와 복지 서비스입니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지정된 5-1 생활권의 배후 지역으로 스마트 기술을 토대로 헬스케어와 관련한 의료 산업과 대형 병원 유치가 추진됩니다. 공공시설로는 의료 기능이 특화된 광역복지센터와 노인 맞춤형 공공주택 270여 가구도 건립될 계획입니다. 단지 내에서 의료, 요양, 돌봄을 직접 제공받을 수 있는 돌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단지이고요. 야트막한 산지와 맞닿은 5-2 생활권의 북쪽에는 저층주택 약 280가구와 2만 제곱미터 면적의 도시농업공원이 들어서는 도심 속 전원형 주거단지로 조성됩니다. 또 복합 커뮤니티 단지에 주거와 상가, 문화 기능을 융합해 활력을 더하고 보행자 위주의 교통 체계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특화 주거단지, 상가 등을 복합해서 만들어서 24시간 활성화되는 공간으로 만드는 게 주 내용입니다. 세종시 5-2 생활권은 오는 2022년에 부지 조성 공사가 시작되고 2023년 하반기부터 주택 분양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충청북도가 오창과학 산업단지 관리 업무를 다음 달부터 직접 맡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지금까지 사단법인 오창과학 산업단지 관리공단에 위탁했지만 운영에 문제점이 드러나 위수탁 협약을 오늘자로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창산단 입주 계약과 공장 등록, 임대단지 관리 등의 업무를 도투자유치과에서 직접 처리합니다. 충청북도가 내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1월 18일부터 자금 신청을 받습니다. 경영안전지원자금 규모는 2천억 원으로 올해 800억 원보다 2배 이상 늘렸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금리는 당초 2%에서 1.8%로 인하했습니다. 우수 장수기업과 1,000만 달러 미만 수출탑 기업의 금리 우대를 신설하고 도와 투자 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내년에 착공하면 역시 금리 우대 혜택을 줍니다. 청주시가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내년도 스포츠 강좌 이용권 회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이 되면 한 달 8만 원 이내에서 8달 이상 자신이 원하는 스포츠 강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존 회원은 내년 2월부터, 신규 회원은 3월부터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지원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자랑스런 충북도민 수상자로 도내 마스크 생산업체 대표와 종사자 3명을 선정했습니다. 수상자는 충주 KC테크 김석구 대표, 진천 폴메이드 이원일 대표, 청주 주식회사 아미 장덕수 부장입니다. 이들은 올 초 마스크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하자 의료, 경찰, 소방과 취약계층에 우선 공급해 코로나19 방역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충청북도가 올해 정부 공모사업 유치로 1조 5천억 원의 사업비를 따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별로는 다목적 방사관 가속기 유치로 확보한 8천억 원이 절반을 차지했고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350억 원, 도시재생 뉴딜 사업 599억 원 등입니다. 충청북도는 정부 공모사업 동향을 주기적으로 파악해 사업계획과 타당성을 극대화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이 변하면서 노후를 스스로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실시한 올해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부모 생활비의 주 제공자를 묻는 질문에 부모님 스스로 해결한다가 64.1%로 가장 많았습니다. 2016년에는 47.7%로 절반이 안 됐지만 2018년 조사에서는 57.1%, 올해는 64.1%로 올라 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자녀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고등학생이 48만 2천 원으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 42만 9천 원, 초등학생 32만 4천 원 순이었습니다. 영동군이 부서별로 진행하던 민원 상담을 내일부터 대회의실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영동군은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군청 대회의실 임시 통합민원 창구를 개설해 등초본 발급과 세금 업무를 제외한 민원 상담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영동군은 민원인과 직원 간 직접적인 접촉을 최소화해 감염으로 인한 행정마비를 막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최초의 도시명 수목원인 국립세종수목원이 다음 달 2일부터 입장료를 받습니다. 지난 10월 개장한 국립세종수목원은 올해까지는 무료로 운영됐지만 내년 1월 2일부터 성인은 5,000원, 청소년 4,000원, 어린이는 3,000원의 입장료를 받고 해설을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도 유료로 바뀝니다. 단 세종시민과 사계절 전시 온실을 이용하지 않는 관람객은 입장료가 50% 할인되며 연간 회원권은 1인당 3만 원에 판매됩니다.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Moment of silence.